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종착역이란 주제로 저희 브런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크로적 이슈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체제전쟁 또는 패권전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팀과 이란과 터키가 최근 가세한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중국팀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팀은 각종 원자재와 수요 생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고 금융제재 스위프트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와 금융으로 중국팀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약해지고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주요 지역 비행 금지구역 설정 해제 요청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당장 러시아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미국 팀이 무기만을 쥐어준 채 미국의 용병으로 러시아와 계속 싸우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인 자국민들이 한 방울의 피도 허락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러시아에게 회생 불가 정도의 피해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붕괴되거나 체제의 기반이 약해질 정도의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중국의 오른팔인 러시아의 약화로 중국의 힘이 반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기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를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적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그러한 미국을 비웃듯 자국의 파운드리 1위 업체인 SMIC의 7나노 양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치 너희가 아무리 누르려 해도 우리는 해낼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바로 반도체 제재의 수위를 기존 10나노에서 14나노로 강화하였습니다. 14나노의 제재의 의미는 디램 선단 공정과 일부 DUV까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D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노대는 현재 16나노이고 14나노는 선단 공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또다시 미국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 행사에서 YMTC 양쯔강 메모리는 232단 낸드 플래시 X3 9070의 성공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X태킹 3.0이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패키징 신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기술 쟁취를 위한 공정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기에 가능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비유하자면 500원짜리 연필에 500만원짜리 연필심을 넣은 형태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큰 적자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과거 LCD, 5G 통신 등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쟁탈을 위해 필패의 전략으로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 싸움에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도 출렁임이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팹이 비중이 38%이고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디램 팹이 비중이 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의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두 팹이 최신 공정이 팹이어서 10년 동안 설비나 공정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 말일 8월 말까지는 치포 동맹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도체의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론 미국의 편에 서야 하지만 중국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두 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외교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외교의 중요성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TSMC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사에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간다. 4나노 수율이 의심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결국 보면 언론들도 좀 흐름에 치우치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땐 너도 나도 TSMC에 대한 호재로 가득 차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GAA 공정 3나노 1세대를 성공하고 난 후에는 판도가 바뀌어져서 TSMC를 좀 깎아내리려는,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축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로서 그러한 부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투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혹시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